안녕하십니까. 국제출원과 김동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 국가 내에서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해도 외국에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일반 해외 출원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바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원이 점차 많아지면서 다수의 상표나 디자인을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여 하게 되면 그 출원 비용도 많이 부담되겠죠. 또한 관리나 또는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어렵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시스템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상표는 마드리드 시스템이고요. 디자인은 헤이그 시스템입니다. 그럼 먼저 마드리드 시스템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외 출원 방법은 보시다시피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하나의 출원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에 출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국가의 언어로 출원하게 되고 또한 각각의 국가의 통화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변경이 일어나거나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마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개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필수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드리드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인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허청에 기초 출원이 있은 후에요. 그 기초 출원을 바탕으로 원하는 출원 국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그것이 와이포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해당 국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고요. 또한 언어도 하나의 언어로, 또한 통화도 하나의 통화로만 결제하고 갱신이나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 시 당시에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개념을 보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한 번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국제 출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 출원서를 심사 완료 후에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는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달하게 되면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날짜를 국제 등록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마드리드 출원은 반드시 기초 출원이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건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용어를 좀 볼 텐데요. 본국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출원인이 있는 국가의 본국관청을, 그러니까 관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출원이 제출되거나 또는 등록된 관청, 그 기초 출원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 바로 본국관청이고요. 또 지정국관청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심사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등록일이 일반적으로는 국제상표의 출원일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인데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하게 되면은
국제사무국의 출원서를 접수한 날, 그때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 국가로는 116개 국가로 세계 무역의 한 80%를 차지하는데요. 그 관청 수로는 100개 관청이 지금 현행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단일 언어, 출원, 수수료 지불이 다수 국가에서 출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대리인 또한 대리인 선임 비용이 매우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여러 국가에서 보유 중인 상품권에 대한 갱신 등의 변경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정국에서 1년 또는 1년 반이 지나고 나면 동안에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권리가 인정이 돼서 권리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국제출원 등록을 받다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것을 그 나라의 국내 출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취소됐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환을 하게 되면 최초 국제 등록일을 출원일로 인정을 받으면서 출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드리드 출원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국제 등록일로부터, 그러니까 출원일일 수도 있는데,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기초 출원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초 출원이 죽게 되면, 5년 이내에 죽게 되면 나머지 다른 나라에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리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는 5년간의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출원이 등록된 후에 마드리드 출원을 이어가는 것도 한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 건수를 보겠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4.7% 공국 출원이 그렇고요. 지정국 출원도 마찬가지로 14.6%인데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런 제약국이 2017년 통계를 볼 때 주로 RP5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는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지정 제약국들로 볼 때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곳에도 주요 RP5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해외에 지정하는 현황을 보면 그 순위에 앞에 있는 순위들이 미국, 일본, 중국, EU, 유럽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이후로 있는 아시아 국가 베트남, 싱가포르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해외 출원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현황도 보면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순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마드리드 출원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 공국관청에서 합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합치 심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서 마드리드 국제사무국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출원일이 국제 등록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마드리드에서 방식 심사를 합니다. 방식 심사에서 문제가 없게 되면 등록을 하고서 그것을 지정국에 통지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국에 통지가 돼서부터 이때부터 지정국 관청에서는 12개월 또는 1년 6개월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거절 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거나
등록이 되게 되고요. 거절 이유가 없이 등록이 되면 국제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 기간이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매 10년마다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국내 단계를 위한 국제 출원서 등 제출서와 또 마드리드로 가기 위한 국제 출원서 본건 MM2 서식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첨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제출할 때는 통합 서식기를 통해서 한 번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사무국 계좌에 직접 송금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출원서의 사본을 마드리드로 송부하면서 출원인에게도 사본 송부서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입금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수수료를 내역을 보면은 국내 단계에서 있는 수수료, 송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단계를 위한 수수료와 그리고 와이포 국제사무국 마드리드 수수료로서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 관청 개별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정국 수수료는 공통적이고요. 개별 수수료는 각 지정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자 통지를 이제 와이포로부터 그러면 이제 방식 심사 중에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하자 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에서는 출원인과 특허청에게 동시에 하자를 통지하게 됩니다. 주로 뭐 상품의 분류나 표시 또는 수수료 등에서 하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영문으로 보내게 되고 우리 한국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에게 다시 국문으로 하자 통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출원인은 이제 보통 1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한국 특허청에 하자 보정서를 보내고요. 이 보정서를 와이포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등록이 국제 방식 심사를 거치게 되면 국제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요. 이 내용은 와이포 사이트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 및 본국관청에 등록 통지서가 송부되고요. 그때 각 지정국에도 출원 통지 및 실체 심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지정국 관청에서는 이제 마드리드 출원을 지정관청에서 받아서 거절 통보 기한이 1년 또는 1년 반 동안 거절 이유가 없으면 자동 등록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거절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서 출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 이하 절차는 이제 각 국별로 그 나라 법령에 따라서 출원인이 대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헤이그 제도에 대해서, 디자인의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마드리드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하여 하나의 국제 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 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특허의 PCT 또는 상대 마드리드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헤이그 협정은 런던 협정과 헤이그 액트, 제네바 액트가 있는데요. 지금 런던 액트는 동결돼서 발효가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헤이그 액트는 60년대에 발효되고 제네바 액트는 이제 99년도에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가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액트는 주로 무신사 국가에 위주로 헤이그 액트가 이루어졌고
무심사 국가 위주로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심사 국가들에는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제네바 액트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심사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만 되던 것이 정부간 기구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또 기간이 짧았던 것을 이제 심사국가의 특성상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이 기간을 선언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심사국가의 각 국가의 디자인 제도의 특성이 좀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나라별로 선언할 수 있도록 여지를 이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시킨 거죠. 시스템 체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도 통계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두드러진 의미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014년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원하는 주로 대부분은 역시 EU, 일본, 미국 이쪽이고요. 또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나라들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이그 제도의 일반 출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요. 일반 출원도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각각 출원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또는 출원서를 여러 번 써야 되고 각각 다른 언어로 각각 다른 통화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출원인이 국제3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본국관청, 이렇게 대한민국 특권청을 거쳐서도 출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제3국에서 지정을 해서 해당하는 국가들로 출원을 동시에 하나의 출원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때 마드리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기초 출원이 없다는 거죠. 헤이그에서는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해외 출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 출원서를 내야 되고, 다수의 언어와 통화, 그리고 갱신 절차가 있고, 다수의 대리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헤이그 국제 출원에서는 하나의 출원서, 통화, 언어, 그리고 간단한 등록, 갱신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절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비교해 보면 각국 일반 해외 출원 시와 비교했을 때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을 하게 되어서 와이프의 국제 등록이 되는 시점이 돼서부터 원하는 경우 보통은 6개월에 일반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신청에 따라서 조기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공개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 출원의 경우에 즉시 공개를 신청하면 2주에서 2개월 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하면은 2일이나 또는 10일 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무심사 국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유럽 출원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유를 지정했을 때 볼 때요, 출원료가 일반 해외 출원보다 헤이그를 통해서 했을 때 약 16만 원이 저렴합니다. 갱신료를 볼 때도 약 15만 원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대리 비용을 볼 때는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리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 출원이 83만 원 정도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복수 디자인을
다수국에 지정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한국과 유럽과 잘못 써놨네요. 일본과 미국을 출원했을 때인데요. 그리고 이때 합계는 약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국제 출원을 했을 때는 410만 원 정도 됩니다. 절반이 약 1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출원 비용 말고도 대리인 비용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비용을. 자, 그러면 그 특징 용어를 보면은 국제 출원이라는 말은 국제 등록을 위하여 와이프의 직접 또는 국제 출원 접촉을 한 체약 당사자와 간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출하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출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국제 등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출원에 대해서 국제 사무국에서 방식 심사를 하고서 그 출원 사항을 국제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상태를 국제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심사를 마친 등록이 아니라 국제 출원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서 등록을 한 상태를 국제 등록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안에서 쓰는 등록과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관청은 국제 출원인 적격을 가진 출원인이 체약 당사자 관청을 통해서 제출되는 국제 출원을 수리하는 관청입니다. 지정국 관청은 국제 출원소에서 지정한 보호를 부여할 권한을 보유한 체약 당사자 관청입니다.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외국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을 통하여 또는 우리나라 출원인이 자기 지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우리나라에 등록한 국제 출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국제 공개라는 말은 이제 국제 등록 후에 와이포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제 공개된 날에 지정국 관청이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공개하게 되면 그 날짜로 지정국에 통보한 걸로 간주가 됐습니다. 국제 등록 디자인권.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지정 체약 당사자, 우리나라의 특허청이 등록 결정하여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입니다.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내 분할 주관.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출원에 대해서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받고 그 거절 이유를 해소받기 위해 분할된 출원입니다. 이거는 회의에서는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그 나라에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경우를 말합니다. 포기. 지정 체약 당사자 일부에 대해서 디자인 정보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감축은 지정 체약 당사자 전체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보호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경정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사무리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입니다. 하자통지는 국제출원서 또는 지정국 관청의 거절 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통지입니다.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국제사무국에서는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방식 심사에서 문제가 없게 되면 이거를 와이프는 공개를 하게 됩니다.
국제공부에 공부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통보된 것으로 보아 지정국관청에서는 실체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가 되게 되고요. 그 존속 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최소 15년인데 최초 5년 그리고 1차, 2차에 가서 5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국제 등록상 변경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출원인 자격은 국적이나 주소 또는 영업소 여기에 이제 거소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원인 자격을 얻게 되고요. 국제 출원 또는 등록은 자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출원이 필요 없고 해외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사람이 지정해서 출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원 내용은 이제 출원 방식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언어는 영어 플러스 스페인어로 하나로 선택해서 와이프에 직접 출원이 가능한데 도면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 물품에 최대 100개까지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체약 당사자는 이제 지금 현재 53개국인데요. 국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공개 수수료 그리고 지정 국가를 위한 지정 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국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이나 또는 수리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사무국에서 또는 이제 수리관청에서는 합치 심사를 거쳐서 국제사무국에 넘기게 되고 국제사무국에서는 방식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방식 심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게 되면 국제 등록을 하게 되고 국제 등록 후에 국제 출원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정관청에서 이 법령에 따라 각 국의 법령에 따라서 실체 심사를 실시합니다. 국제 출원일은 국제 등록일과 원칙적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국제 출원일과 동일한데요. 국제 출원일이 연기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직접 출원을 와이프에 직접 출원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국전서를 접수한 날인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로 국제등록일이 설정이 되고요. 간접 출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수리관청을 통해서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때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는 대체서류가 특허청에 제출한 날이 될 것입니다. 국제등록의 공개는 국제등록 공부에 공개하게 되고요. 국제출원일로부터 보통 대개 6개월 시점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를 보겠습니다. 국제출원이 되어서 와이프에서 국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정국 관청에서는 통지된 것으로 보아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정국 관청에서는 등록 결정을 내려서 등록 결정이 이때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등록 결정이 내리게 되면 지정국가 내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거절 기한 내에, 즉 이때까지 등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거절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지정국가 내에서 보호가 시작됩니다. 또 거절 이유를 통지한 후에 거절 기간 경과 후에 등록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국가 내에서 그때부터 다시 등록 결정이 된 시점부터 지정국가 내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 단위로 등록하여서 최초 5년부터 1차, 2차까지 해서 3차까지 최소 15년을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존속기간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다시 한번 5년을 더 연장해서 등록을 존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